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저는 미랄샘 김진수. 저는 들꽃만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되게 귀한 게스트를 이렇게 모셨어요. 지난번 영상까지는 저희 둘이서 서로를 게스트로 하고 약간 그때는 사적인 게스트라고 보면은 이번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공적인 게스트를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 오늘 보니까 생일이시라고. 네. 어떻게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생일날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생일 선물 받았네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생일을 또 이렇게 맞이해서 너무나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내신 우리 김하영 작가님, 야 제목 보세요. 부모 만화책 연습입니다. 네, 우리 김하영 작가님 한번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세움교육연구소 대표이며 또 이 엄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 함께 엄마를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부모 교육을 강의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작가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작가님 정말 이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네. 영광이고요. 너무나 영광입니다. 또 무엇보다 저를 위한 책을 써주셨어요. 아, 네. 부모 말하기 연습.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반성도 하고 또 저의 가치관이 잘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네. 위로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도 좋지만 작가님께서 이 네.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제가 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 전까지 저는 아이를 정말 잘 키우는 전문가 엄마라고 생각을 했고, 자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는 사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건강하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방 앞에 엄마 출입금지라는 딸아이 방 앞에 엄마 출입금지라는 그 표지가 붙어 있어요. 그 즈음에 아이하고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 사춘기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흰 눈동자가 보여요. 그리고 늘 짜증이 나 있어요. 짜증이 나 있어요. 그때쯤이라 아이하고 대화를 했죠. 엄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엄마 출입금지를 붙였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꾸 내 인생에 들락날락 한다.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테니 들락날락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못해도 내가 하고 잘해도 내가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쓱 이렇게 보는 게 쓱 훑어보고 이렇게 막 쓱 봐요? 네. 이 부모는 그래요. 엄마는 맞아요. 아이 방을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쓱 보고 시선을 아는 거네. 네, 방을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쓱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 시선이 아이가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어쩐지 제 방을 아내가 이렇게 싹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쓱 아들 키우듯이. 근데 그 쓱 보는 엄마의 마음은 사실은 감시. 감시의 마음도. 네, 감시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영락없이 며칠 뒤에 얘기 좀 할까? 맞아. 네, 얘기 좀 할까? 하면서 화를 내진 않지만 부드럽게 지도가 들어가는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지도고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나도 이러한데 대개 집 부모님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자. 써서 다 함께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겪어 나가도록 하자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4학년이 됐고 이제 사춘기라는 게 점점 느껴지거든요. 딱 그 시기에 필요한 자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두고두고 계속 펼쳐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읽으신 부모님들이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괜히 또 부작용이 이룰 수 있겠는데요. 어떤 엄마 부작용? 출입금지.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문에도 썼듯이 아이가 엄마 출입 금지를 쓴 것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제가 아이를 참 잘 키웠고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게 자기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표현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표현해 줬으니 제가 아이한테 이런 불편함을 주고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자기 표현을 좀 많이 못해요. 예, 표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가 왜 불편한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때문인 거고. 예. 그래서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방문에 엄마 출입 금지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좋아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에 네.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네, 자기 표현. 아이가 그 표현을 엄마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기 나름대로 아주 유쾌하게 현명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엄마는 내 인생이 들락날락거리지 마세요 라고 화를 냈으면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뭐? 이거까지 맞아, 키워놨더니 너 혼자 큰 것처럼 지금 뭐라고? 맞아, 너 이리 맞아. 와봐.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맞아. 다시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이가 붙여놓은 걸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왜 한참을 생각했어요? 엄마를 생각하게 한 자기 표현. 그 자기 표현은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표현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 이 또 책에 보니까 부모 역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영유아기 부모, 그다음에 뭐 초등기 부모, 사춘기 부모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또 언급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은 사춘기 전까지예요. 부모 역할이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운전대를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렇게 놔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면 운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운전할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운전면허는 취득하죠. 네. 예, 그 기술 알고 해보고 그렇게 취득하고 그리고도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춘기 전에는 그게 필요해요. 사춘기가 되어서 이제 네 인생은 너도 컸으니 사춘기라는 것은 자기 인생을 사춘기가 생각사자에다가 봄춘자거든요. 생각이 꽃피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꽃 피워야 해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을 꽃 피우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가야 해요. 그러려면 그 전에 부모가 또 해줘야 할 역할을 유아기에는 자존감이라고 해서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초등기 때는 그 역량, 자기 역량, 네, 자기 역량,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그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거기에 이제 공부 역량도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공부 역량을 키우는 거. 자기 역량을 키워주고 운전대를 주면 자기가 서툴지만 삐뚤빼뚤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살다가 힘든 부분에 있을 때는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준비해둔 그 준비해준 재료들을 꺼내서 거기에서 또 지혜를 구하겠죠. 역할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면 유아기에는 자존감, 초등기에는 역량 키우기, 그리고 사춘기에는 그냥 믿어주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네. 기다리는 네. 이야. 근데 사춘기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쵸. 왜냐하면 부모의 불안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네, 사춘기가 되면 유아기 때는 그런 대로 아이가 그냥 마냥 놀아도 부모님들 걱정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냥 건강하게 크면 되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조금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부모 인식 속에는 사춘기가 되면 이제 공부도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공부도 해야 될 나이이고 또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해야 될 나이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음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 그때 아이가 부모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서 사춘기가 시작돼요. 네, 반항, 방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이제 아이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 생각에 있는 모범적인 공부해야 되고 기본 생활 습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그거를 강요를 하는데 아이는 그거에 이제 반항을 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 시기가.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눈 흘기고, 자기 방문 닫고 들어가고, 그거는 귀여운 애교예요. 네, 정말 귀여운 애교예요. 네, 애교예요. 학교를 안 간다고 하거나, 또 집 밖으로 나간다거나, 방문 안에서 본인을 가해하는, 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방문을 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문을 닫고 본인이 여가 생활을 하면 괜찮은데, 가해하는 그런 생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게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데 중독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네, 정말 그때 부모님은 심각해지죠. 아이도 심각해지고. 네. 저희가 그 자녀의 사춘기를 이제 준비하는 이야기를 네, 계속 하고 네.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네. 사춘기는 아이가 네. 꼬마 소크라테스가 된 시기다. 그만큼 이제 자기를 알아가고 네.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부모로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네. 혹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가 적겠습니다. 네. 네. 이 사춘기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마세요. 부모는 눈 감고 3년, 여기서 입 많이 닫고 3년, 귀 막고 3년. 네. 시집살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그러네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훌륭한 부모 역할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안 하는 게 어쨌든 딱 점수를 얻고 가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기 표현력을 키워둬야 된다고 네. 드린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자기 인생이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가 얘기해야 돼요. 아이가 자기 삶을 살면서 엄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요. 엄마, 나 친구가 없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저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많은 것들도 누가 얘기해야 되냐면 자녀가 얘기해야 돼요. 네. 그때 부모가 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때 그냥 부모의 생각을 얘기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도 자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저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그럼 대개 부모님들은 자기 표현이 안 되면 공부를 지금 네가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 맞아요. 정신 네. 똑바로 차려. 공부할 때야. 그쵸? 네. 근데 저도 자기 표현이 연습이 된 사람이라 아이한테 그치 나도 달달한 연애가 하고 싶어. 근데 너는 달달한 연애는 어떤 거야? 근데 너가 생각하는 그러면 뭐 할 때 어떻게 하고요? 시험 공부할 때 따뜻한 눈빛으로 가르쳐 주고요. 막 이런 얘기 해요.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런 얘기 막 한단 말이죠. 아 그래? 그럼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계속 질문과 네, 대화하면서 네. 서로의 그러면 생각을 아이가 저는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너 좋은 사람 만나야 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넌 어떤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어? 그럼 누가 생각해요 또? 자기가 생각해요. 네, 자기 이상형을 자기가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나도. 그치, 나도. 그랬더니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잖아요. 엄마 완벽한 선택이었어. 너희 아빠를 만난 건 완벽한 선택이었어. 라고 해주면서. 근데 있잖아.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핵심. 네, 같은 에너지끼리 끌리는 거거든. 네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듯이 상대방도 분명
그러한 사람을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자기 고민에 대한 부모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잘 듣지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네네. 부모는 아이가 네. 말할 때까지 네, 그렇죠. 기다리고. 네. 왜냐, 자기 인생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인생의 고민은 자기가. 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이가 지금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어요. 거기도 그 밑까지 본인이 가봐야. 자꾸 부모가 통제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 교육을 미리 했어요. 스마트폰 교육을 미리 해서 그 빌 게이츠도 딸 통제가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14세에 사용 금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 아이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이가 부모를 걱정하지 저는 아이의 스마트폰을 걱정하지 않거든요. 그 조절력이 키워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중독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가 있다면 저는 그 부모들에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인데 그냥 둬라. 왜냐하면 통제로 되지 않아요, 이미. 자기 통제로 되는 거지 타인의 통제로 되기에는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통제를 하면 할수록 아이 안에는 죄책감이 키워진단 말이에요. 맞아. 그 죄책감을 키우면 그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점점점 그 죄책감 속으로 그 죄책감의 구렁 속으로 자기가 자기를 빠뜨려요. 나는 이런 애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이것밖에 맞아요.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들면 또 그거를 본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더 깊이 빠져들어요. 왜? 그걸 할 때는 그 감정을 못 느끼니까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자꾸 죄책감을 주지 말고 도 보면 어떻겠냐. 네 인생이다 하고서 도 보면 어떻겠냐. 다만 그거를 그냥 두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정말 그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시기를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항상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요. 네, 성인 그 기준. 성인은 나이 들어서 어른이 된다고 성인이 아니야. 부모 품에서 떠나서 네 삶을 사는 게 성인이야. 그래서 엄마는 때가 되면 네가 준비가 되지 않아도 엄마는 떠나보내.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니까. 그래서 그 나이가 우리 법적으로 19세인 거 알지? 19세인 거 알지? 몇 년 남았니? 네, 엄마가 이렇게 따뜻한 집, 이런 모든 물질적인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거, 네 교육비 다 할 수 있는 거는 19세까지. 그동안 네가 알아서 살아. 괜찮아. 누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좀 둬보면 어떨까. 그렇게 아이의 한계를 그어주고 그동안은 그냥 네가 편하게 해라. 그리고 저는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애가 알아서 나와요. 그러면 밥은 먹고 해야지 아들아. 얼른 와 밥은 먹어. 밥 챙겨주고 보약 챙겨줄 것 같아요. 네. 건강 챙겨가면서 해라. 네네. 그러면 아이가 또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나 지금 19세까지 이런 물질적 지원이나 이런 게 19세까지인데 이게 맞나?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엄마 저 한 1년만 이렇게 살아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1년 너무 길다라가 아니라 좋아. 네가 1년이라고 했으면 한번 해봐. 하다가 또 네가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인생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점점 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와. 자기 발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조금 빗대우면은 저희 때는 어렸을 때 오락실을 막 했었거든요. 저도 항상 학교 끝나면은 2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와. 그게 루틴이었어요. 오락실에서 5시간 있는 거죠.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를 한 6년 동안 해보니까 일반 시간의 법칙이 오락실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는 그게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그거를 충분히 해보니까 좀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이제 그 에너지가 이제 공부로 이렇게 전향되면서 오히려 좀 좋은 효과를 봤던 똑같은 얘기인 혹시 그렇게 오락실 갔을 때 어머님이 오락실 간다고 막 혼내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니 7시 반까지만 들어와라. 그쵸. 저녁은 먹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7시 35분에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또 어디 갔냐 오락실로 갔어요.
얘가 갑자기 이제 아버님께서 쫓아오시더니 네. 서서히 같이 오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와. 이게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거든. 우리가 자라는 데는 맞아요. 부모의 정서적인 지지도 없었고, 왜냐면 맞아.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도 좋은 교육들이 없었고, 학원도 뭐, 저는 학원이 없었어요, 집 주변에. 맞아. 학원이 있어도 보낼 형편이 안 됐지만, 그치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그러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관심했어. 그냥 뒀어요. 여유가 맞아. 없었죠. 네, 그냥 뒀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너 지금 오락할 때냐, 너 맞아. 오락했으니까 너 이제 그 다음에 뭐 공부 몇 시간 해라 이런 통제가 있었으면 아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어두운 세계에서 마음이 어두운 세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맞아.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은데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께 이렇게 표현하기로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키워줘서 너무 고맙다. 네. 이런 표현 솔직히 하거든요. 네. 어머니 보고 계시다면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아. 아, 저도. 고맙다. 진짜 간섭 안 해주셨어요. 잘 컸다.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정말 가난하신 덕분에 저를 스스로 크게 야. 그냥 두셨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드려요, 그것을. 아유, 어머니, 왜냐면 아버님 지금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 삶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와, 덕분입니다. 맞아요. 이 영상을 보는 전국에 있는 어머니, 네. 아버님들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이 책 속에 보니까 최소 단위의 최소 단위의 그 자기 관리를 책장 정리라고 네. 이렇게, 책상. 네. 책상 정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저 나름대로 자기 경영에 나름 잘한다고 자부를 네. 하는데 이상하게 주변이 막 점점 네. 어떻게 좀 솔루션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그 선행 막 하시잖아요. 선행 나가서 착착착착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행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우르르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 학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미션을 뭐를 주냐면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개념이 안 됐으면 다시 그 개념이 안 된 상태부터 다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경영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정리는 가장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그때로 가면 돼요. 다시. 네, 다시 그때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면 아마 거기 안에서 또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가 당연히 아이들은 정리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다 정리해 주시잖아요. 아이들은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놀아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 너무 바빠요. 학원도 픽업해서 데려다 주고 학원에 딱 하면 오고 집도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리고 시간이 없고 부모님들의 과잉 친절로 인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세팅된 데서 만들어진 환경에서 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지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 맛있는 걸 먹어도 엄마가 뚜껑을 다 따져요. 그래서 먹어요. 먹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엄마 줘요. 그쵸? 그 자기 문제를 사소한 거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저는 따서 먹고, 네. 따서 이렇게 먹은 거를 정리하게끔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가장 기본적인 자기 관리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취했으면 그것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결과도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자기 관리다. 네. 아시겠죠? 자기 관리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한 번에 되지 않잖아요. 네. 한 번에 되지 않는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자기 개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부모는 그게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아이는 자기 개념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청소력이라는 책도 사서 읽게 하고요. 그리고 그런 영상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읽다가 그 기본적으로 정리가 기본이라고 나오는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해서 아이한테 같이 읽어줬어요. 이거 봐. 엄마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거 가장 기본이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잔소리 할 때만 정리를 하고 원래대로 있을 땐 또 그대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엄마가 얘기를 해서 네가 그 개념이 안 잡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니? 엄마 너무 궁금하다 그게. 저도 그랬더니 궁금하네요. 그쵸. 네. 그 아이 얘기가 엄마의 정리 상태와 자기의 정리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개념이. 예, 예. 엄마, 전 정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누가 그래? 너 정리 잘한다고 누가 그래? 그랬더니 친구들 집에 들어가면 가봤을 때 아, 엄마, 난 나 정도면 네, 뭐. 나는 정말 깨끗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딸 방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와 깨끗하다예요. 아, 그러니까 와 깨끗하다. 만족했구나. 네. 그리고 자기는 정리를 잘하는데 깔끔쟁이 엄마라서 자꾸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네. 티가 안 나요.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따라, 타인하고 비교하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네. 이게 너의 생각일 뿐이지, 타인하고 비교를 하느냐. 그 아이의 인생을 네가 살 것이냐.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엄마가 너를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깔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한 그 마무리는 네가 하는 그렇죠. 맞아. 예, 그게 개념이었던 거예요. 예. 네가 한 거에 대한 마무리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그 활동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공부를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예,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그거를 짜증내거나 막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수치감이나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고 아이가 그러면 자기 방은 자기가 정리할 테니 엄마가 저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출입금지. 네, 출입금지. 네, 오. 그래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정말 지켜줬어요. 정말 지켜줬어요. 이야. 다만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저 상태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보기가 힘들다. 엄마가 너무 보기가 힘들어서 너한테 화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면 문을 닫으세요. 우와. 문을 닫으세요. 보지를 마세요. 네, 보지를 마세요. 그래, 그러면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네 행동은 습관이 안 되지 않겠니? 엄마의 목적은 내 불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네 행동을 이렇게 습관화하는 건데 그게 교육이라는 건데 그럼 교육에 좀 위반되지 않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정말 부드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되면 이게 돼요. 자기 표현이 안 되면 화가 먼저 올라와요. 예. 기대나 욕구나 화나 이런 게 올라오는데 자기 표현이 되면 그냥 나만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 나만 표현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의 결과, 그 상대를 내 안에 들이지 않아요. 저는 저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이제 엄마가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니까 자기도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해요. 정리를. 근데 아이가 그 정리를 하고 나서 그걸 딱 느꼈어요. 어느 날 정리를 하고 나오더니 와, 통쾌하다. 와, 통쾌하다. 이제 문 활짝 드디어. 열고. 네네. 와, 통쾌하다가 된 거예요. 그쵸? 예. 그런 날은 진짜 활짝 열고, 그쵸, 엄마 그쵸. 이리 와보세요. 엄마 이리 와보세요. 예. 자기가 통쾌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쾌하다는 표현을 쓸 때, 네. 제가 항상 청소할 때 언제 하냐면, 저는 아이 없을 때 청소 안 해요. 오. 아이 없을 때는 제 공부해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맞아. 예, 아이가 있을 때 열심히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아우, 힘들어. 청소 왜 이렇게 힘들어? 뭐 또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라 청소를 하고, 통쾌해. 너무 깔끔하지 않니? 와, 의욕이 살아나, 의욕이 살아나.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 느낌이 통쾌함이구나. 바로 엄마가 느끼는 게 이거구나를 알아서 자기가 표현을 한 거예요. 와. 그 통쾌함을 느낀 이후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해요. 네. 그리고 멋있다. 정리를 왜 해야 되냐면 공부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부는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요, 핵심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핵심 정리. 핵심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공부를 그냥 다 외우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뭔지 체계화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할 때 체계화해요. 그냥 있는 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는 그 체계화하는 과정이거든요. 좋네요.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화하는 과정이에요. 제 아이가 사교육 없이 지금 네. 공부를 잘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잘하고 주도학습으로. 뭐 부모가 가르쳐줄 엄마표 저 못해요.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사회를 배운대요, 지금. 그래서 그 선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비례대표 뭐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또 아빠가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거 헌법에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너는 그렇게 기억을 잘하냐. 너 진짜 기억력 좋다. 그랬더니 아빠 저는 기억력 좋지 않아요. 다만 저는 체계화할 뿐이에요. 오, 그런 표현까지. 네, 체계화할 뿐이에요. 자기는 체계화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 교과서의 내용을 자기 방식으로 체계화를 해놓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체계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법이구나. 왜냐하면 이 비례대표 이런 걸 할 때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조금만 꽈놓으면 틀려요. 찍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체계화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네, 그거를 딱 꼭 집어서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리가 공부 역량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잠시 좀 정리 좀 하고 와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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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님, 정리? 네. 네. 통쾌하다. 우리 오늘 한번 느껴보자고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네. 너무 이제 많은 좋은 말이 있었는데 네. 이 말이 너무 좋았던 게 네. 딴짓 뒷바라지 해라. 딴짓을 뒷바라지 네. 하는 시기가 네. 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공부 뒷바라지 네. 이런 네. 말은 써도 네. 그래서 그 딴짓에 대한 네. 작가님의 그런 철학이나 네. 그런 네.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딴짓.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과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그들 얘기 속에는 다 딴짓이 있어요. 오.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없다. 물론 전문가는 될 수가 있었어요. 전문가는 될 수가 있었지만 그 영역에서 성공이라는 얘기를 해주질 않아서 저는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책으로 읽을 때 그런 분들,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해서 나중에 성공한 분들 얘기를 많이 접해서 네. 그래서 딴짓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딴짓은 시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사춘기 때 딴짓 해봐요. 부모 속이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사춘기까지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딴짓을 해봐요. 정말 실례로 얼마 전에 이 아이가 착실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였어요. 성적도 좋았고 네. 착실하게 잘하던 아이였는데 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3 말미에 딴짓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방송이라 네.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딴짓을 한 거예요. 이제 성인기 말년이라 사회를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되겠지요. 예, 그동안 잘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딴짓을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어요.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은데 딴짓을 해서 예, 그 문제가 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딴짓은 네.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부모가 그 딴짓을 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네, 그때.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그쵸. 법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초등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영향권에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딴짓을 그때 많이 해봐야 한다. 네, 왜 딴짓을, 그 시기는 그 초등기 전까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네. 딴짓을 어떻게, 왜 많이 네. 해야 되냐. 네, 노는 게 공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은, 편애무님의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온다. 아이들이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딴짓으로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자기 안에 어떤 역량이 있는지 자기가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네,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는, 내가 어떤 것에 역량이 있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 그거를 키우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영희 유아기 때 네. 많이 놀려라. 네, 노는 게 공부다. 노는 게 공부예요. 노는 게 공부다. 네, 노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놀다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놀았으니까 손 씻고 책 봐야지 안 해요. 네. 우리 딸 어서 와 노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했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저 놀다 왔는데요. 너 때는 노는 게 공부야. 너 얼마나 야. 공부를 하고 왔니? 야,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그래서 힘 애썼으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놨어. 먹고 엄마랑 이제 놀자. 책 읽으면서. 그것도 노는 네, 거. 그거는 아이한테 노린 게 뭐냐면 유일하게 따뜻한 엄마 품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그 노는 시간인 거죠. 얼마나 엄마 사랑을 느껴요. 그쵸? 네. 유일하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가식이 아니어야 돼요. 네, 유아기 때 동화 구현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책을 막 맞아. 환하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이렇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도 아는 거죠.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와. 또 하나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본보기 교육을 해라. 근데 그거는 너무 맞는 얘기인데 좀 힘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본보기는 제가 본보기가 돼야 되면 제가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게 참 중요해요. 중요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모방하지 않게 저를 모방하지 않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을 모방하게 책이라는 재료를 줬죠. 네. 맞네요. 책이라는 재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책에 있는 것을 보고 딴짓을 해요. 네, 청포물에 머리 감는 거. 그걸 보고 청포물은 없지만 자기 세수대야를 사달래요. 어머. 왜? 자기 그렇게 그렇게 머리를 감아보고 해보고 싶대요. 싶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감으면서 머리 읽기 독립이 아니라 머리 감기 독립이 된 거예요. 어머나, 우와. 얼마나 머리 감겨주는 거 귀찮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어렵진 않은데, 저희처럼 바쁘게 사는 우리들은 그 머리 감겨주는 게 힘들어요. 뭔가 막 열심히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엄마 머리 감겨주세요. 맞아. 언제 너 혼자 감을까? 맞아. 7살이 뭐예요? 6살 오. 때부터 혼자 감기 시작했어요. 네. 우와. 그래서 이 엄마들이 또 못 참는 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잘 참아요. 어. 네, 왜냐면 못 참으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 머리 이거 비누 거품에서 다시 한번 할래? 했는데 걔가 네 하면은 그냥 그죠. 하는 거고, 아니요, 그러면은 전 참아요. 전 참아요. 네. 자기 문제니까. 불편함을 느껴봐. 예, 자기 문제니까. 야. 저는 저를 위해서도 참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아이가 핸드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 놀이터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제 놀이터가 이 아이의 놀이터는 정말 넓어요. 온 데를 다 다녀요. 그 노는 데만 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찾아볼 때는 찾아볼 수 있는데 네. 밤 깜깜해서 내가 안 들어온단 말이죠. 아이고.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잘 놀다가 들어오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다 찾아서 수소문을 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뭐를 하고 있냐면 톰소녀의 모험처럼 모험을 떠난 거예요. 오. 스케치북이랑 이 필기 도구랑 친구들 같이 떠날 친구들을 다 모아서 또 몰고 그쪽에 지도를 그리면서 어머나. 지도를 그려야 된다. 그래서 지도를 그려가면서 엄마 제가 오늘 모험을 떠났어요. 어떡해. 갑자기 너는 왜 모험이 떠나고 싶었어? 톰소녀의 모험이란 책을 엄청 재밌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톰소녀처럼 어머나, 모험을 떠났대요. 세상에. 이 얼마나 딴짓을 많이 했어요. 오, 야. 딴짓을 많이 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딴짓을 많이 했더니 오. 정말 중학교 가서 딴짓을 하면서 잘 지내요. 아. 학교에서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다 참여해봐요. 재밌으니까. 오, 야. 네, 참여해서 자기가 결과가 좋으면 성취감도 얻고. 네. 요새 아이들이 좀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네. 뭘 해볼래? 네, 아니나 뭐 별로 안 하고 네. 싶어. 이 말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쵸. 정반대에. 네. 그리고 이게 또 딴짓이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게, 영양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공부하고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중학교에 가면 네. 성적이, 지필평가만 있지 않아요. 지필평가 플러스 수행평가가 있어요. 이 수행평가가 바로 딴짓한 결과예요. 딴짓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수행평가 모든 과목을 네. 열심히 해요. 재밌고. 네, 재밌게 딴짓하는 것처럼 와.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자연스럽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니까 선생님 아시잖아요. 뭐를 해도 억지로 그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애와 자기가 정말 좋아서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이렇게 결과물도 좋은 애들을 보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해주시잖아요. 네. 야, 너 대단하다. 어머, 너 맞아요. 어쩜 이렇게 잘하니? 너 덕분에 이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게 또 아이한테는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참여를 해요. 맞습니다. 그 저도 이렇게 학급 운영할 때 일주일에 되게 막 교과가 너무 많으니까 다 바쁘거든요. 네. 근데 일주일에 1시간은 약간 딴짓 할 수 있는 네, 시간을 네. 좀 부여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일명 그 학급 동아리를 또 개설해갖고 네. 서로 딴짓 할 수 있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네, 네. 너는 보드게임, 네. 어떤 친구는 춤추고, 네. 어떤 친구는 뭐 지금 동시로 하니까 네. 동시를 막 짓고, 네. 그림 그리는 친구 있고, 뭐 미니어처 만드는 친구. 그 애들이 그 시간에는 완전히 막 입이 네. 입꼬리가 되게 즐겁게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딴짓을 많이 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딴짓을 많이 하게 하는 거에 부모가 가져야 되는 기본 본질적 생각이 있어,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가 이 마음을 가지면 네. 딴짓이 허용이 돼요. 근데 부모가 딴짓을 허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본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자기 규정에 걸려요. 아니, 지금 다른 아이들 가서 연산하는데 얘 이러고 맞아. 있어도 되나? 지금 선행을 한다는데 이래도 되나? 맞아요. 이 시기에 뭐를 해야 된다는데 이래도 되나? 네, 그런 게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본질이냐면 아주 쉬워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다. 모든 것을 통해 배운다.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운다. 내가 이 본질을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이한테도 그렇게 말해주거든요. 예, 노는 것도 배운다라고 노는 것이 공부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 본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아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나 어떤 잘못을 했을 때나 그러면 왜 그걸 그렇게 했어? 뭐 때문이야라고 하지 않고 수습해. 이거 만약에 뭐 이렇게 엎질렀어요? 아이가 이렇게 막 놀다가 엎질렀어요? 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럼 알았어. 해결해. 네, 해결해.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부모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분명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수습해 네가 하고 그냥 부모가 눈을 감아주면 돼요. 네, 눈을 감아주면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뭐 저렇게 했어야지. 그거는 그 아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입을 다물고 눈을 감아주고 그냥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니까 네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다만 네가 수습을 한다면,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고 또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아이가 실수를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는데 대부분 부모가 괜찮아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너를 괜찮다라고 용서해줄게 개념으로 좀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아이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맞아. 아이가 아는 거지 부모가 뭐 괜찮다라고 그거를 용서의 개념으로 갖고 갈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가 토론 대회를 나갔어요. 학교에서. 그래 나갔는데 나름대로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토론을 직접 해봤는데 자기가 토론을 잘한다고 자기는 자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준비도 철저히 했고 했는데 그날 다녀와서 자기가 이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부분은 뭐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뭐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잖아요. 괜찮아 이러고. 네, 괜찮아. 이게 좋은 경험이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마음이 괜찮아? 그랬더니 안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네가 안 괜찮으니까 엄마도 안 괜찮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고 엄마가 늘 얘기하잖아. 네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면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해. 하지만 네가 이걸 통해서 배움이 없이 그냥 실수로 네가 여겨버린다면 아니면 실패로 여겨버린다면 그건 진짜 안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 엄마의 생각인 거예요. 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와. 네, 괜찮아졌어요.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자만하지 말자. 그리고 야. 질문이 중요하구나. 네, 토론에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게 중요하구나. 야, 스스로 딱 정리를 해서 나왔네요. 네. 김하연 작가님 책이 정말 네. 많으신데 지금 일단 일부만. 요것만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만 보여줍니다. 10%. 네. 와. 요것은 딴짓. 딴짓. 네, 딴짓하는 거. 요것은 독서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서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냥 생각하는 독서. 네, 말 그대로. 네. 그 모든 게 너무 주옥 같고 네. 이 책에 쓰인 대로 또 실천하시면서 그러게요. 이 모든 에피소드가 다 우러져 나오니까 정말 너무 네. 피가 살이 됩니다. 와. 제 피를 가져가시는 네. 건가요? 제 피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래, 엄마. 단체 활동을 하는데 자기 너무 힘들대요. 왜?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예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슨 형이라 난 계획은 못해. 나는 무슨 형이라 이건 못해. 핑계처럼. 나는 시키는 그쵸. 거. 자기 규정에서 자기 합리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슨 형이야. 그래서 난 이거 안 해. 그래서 난 이것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딴짓을 할 수 없게끔 아예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는 거 핀셋으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무슨 형인지 어떤 분야의 그런 건지 그렇게 규정하지 않고 다만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너는 현재 이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줘요. 네. 그리고 제 아이가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 얘는 문과야. 얘는 이과 체질 그러잖아요. 맞네요. 네. 맞아. 저는 그것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얘가 더하기빼를 못했어요. 구구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헷갈려가지고 오. 공부하다 말고 엄마 7, 8에 몇이에요? 물어봐요 저한테. 지금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어머나. 오. 놀랍죠? 희망이 보입니다. 놀랍죠? 네. 규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와, 그래도. 본인은? 규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안 하고 본인이 한다고 어려운 거를.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가 연습이 된 거라 학문 중에서 가장 체계화된 학문이 수학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어랑 영어를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국어랑 영어가 얘는 힘들대, 어렵대요. 좋아는 하고 재밌어는 하지만 어렵대요. 근데 수학은 재밌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으니까 공부를 수학 공부만 해요. 네, 수학 공부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이과 때 내가 문과라고 생각했나? 엄마가 규정했네. 그렇죠. 네, 엄마가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부모가 규정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아이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맞네요. 자기가 아예 저는 그때 다중지능 검사하고 뭐 검사할 때 자기가 체크할 때 수학이 어렵다고 체크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래서 그 아이가 규정을 했어요. 그렇죠. 엄마, 제가 수학을 왜 못하는지 알겠어요. 왜? 저는 수학책 지능이 없어요. 이 보세요. 결과지만 보고. 네. 그때 제가 규정하면 안 되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걸 보고 통해서 규정을 하는구나. 합리화를 시키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조심해서 그 생각을 바꾸고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 맞장구 쳐서 그래, 너는 문과머리야. 그래, 그래서 문과를 가야 돼. 라고 했다면 맞네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은 성장형 동물이야. 유일하게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게 인간이란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 그걸 네가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책과는 먼 삶인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네. 저를 규정해버린 거죠. 네. 책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지금 너무 성적을 위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았는데 너무 공부가 싫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책은 완전 담싸고 썼다가 우연히 진짜 책에 푹 빠져보니까 내가 너무 나를 규정을 했구나. 근데 이거를 쫙 풀어버리니까 완전히 이 안에서 더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 뭐 코이 같은 그런 느낌.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틀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쫙 풀어주는 거. 네. 그런 형을 정하지 않고. 네. 이해하는 도구로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내가 지금 현재에 이런 상황에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에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구나. 여기가 조금 내가 좋아하는 분야구나.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하면 네.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귀한 주옥 같은 이렇게 말씀 많이 이렇게 주시겠는데, 이게 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좀 고민했던 게, 걱정과 기대에 대한 약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이게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같은 말이에요. 사전에는 분명히 따르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같은 말이에요. 네, 기대가 있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서. 네, 기대가 없으면 걱정이 안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뭐가 걱정이에요. 네,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되는 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중독이 안 되는 거는 그 시간에 좀 공부를 다른 하거나 거. 건전적이거나 좀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거를 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 걱정이 안 돼요. 친구를 이렇게 만나면 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아이 학원을 뭐를 보내? 한 세네 개 네. 보내잖아요. 네. 그리고 걱정해요. 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학원을 30만짜리 보내는데 네. 그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 네. 그리고 뭐를 가르치는데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걸 네. 계속 보내야 될까 말아야 네. 될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걱정 안에 네. 기대가 네. 진짜 명쾌하게 딱 네. 그 단어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 경험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어. 저도 이렇게 이상적인 교육을 해가자 네. 생각은 하지만 엄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 엄마 모임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 모임을 해야 또 아이가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다고 해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럼 엄마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뭐를 해야 되고 이 학원이 좋고 뭐를 맞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듣고 있으면 괜찮다가 맞아. 괜찮다가 엄마이기에 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맞아. 평상시에는 정말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가 없었어요. 제가 학원을 안 보내니까 아이한테 이걸 네가 해내야지라는 기대가 없었고, 그리고 노는 게 공부야. 그리고 너는 지금 역량을 키우고 있어.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라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집에를 그날은 들어와요. 그럼 굉장히 심란한 상태죠. 혼란스러운 상태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 제가 공부할게요 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렇지 않죠. 그죠? 괜히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나 막 싫은데 하고 예, 뭐 문제 다 틀리고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데 다 틀리고 아니면 뭐 교과서 설명할 때는 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하고 졸고 막 하기 싫어. 나 하기 싫다 막 이러고 있으면 그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기대였었냐면 우리 아이 당신과 다른 방법. 그러니까 사교육하지 않고 주도 학습으로도 잘하고 있어요라는 그거에 대한 제 기대,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결과는? 보니까 지금 아닌 것 같은 거야. 갑자기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맞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좀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제 전문가라고 따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엄마예요. 엄마라서 다 집어쳐! 맞아. 문제집 필요 없어! 촥 아이 앞에서 마음을 찢어 놓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이건 왜 해? 네. 확 찍고, 애 눈물 막 흘리고, 들어가서 놀아! 저 공부하지 마! 반성이 공부하지 마. 됩니다. 공부하지 마! 이렇게 공부해서 무슨, 하지 마! 필요 없어!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저를 또 생각하는 거죠. 네. 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한테 이게 문제가 됐고,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전문가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저는 밤새 고민을 하죠. 네. 왜 그렇게 했었나?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지? 이랬을 때 아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거를 또 고민을 해요. 근데 그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저 혼자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잘 가고 있는지 격려하고 지지해 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 네. 당신의 길을 먼저 가보니 나도 당신처럼 흔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걸 잘 버티고 이렇게 왔더니 결과가 이래요. 라고 그렇게 먼저 간
분들의 그런 지혜가 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책을 읽어요. 네, 막 또 그 전문가들이 쓴 책, 그리고 또 그렇게 먼저 그렇게 키운 분들이 쓴 책을 네. 막 폭식을 해요. 어. 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막 폭식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흔들렸던 게 지혜가 약해서 그랬구나. 네, 내 지혜가 약하니까 지혜 위에 기대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사람이 기대를 하죠. 내 아이가 이렇게 클 거라는 기대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지혜가 올라와 있으면 그 지혜가 기대를 컨트롤을 해요.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제가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아이한테 상처를 주지는 않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걱정을 줄여라 라는 말로서 걱정이 줄여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대를 하지 말아라 말로 기대가 부모인데 어떻게 자식한테 기대를 안 해요. 네. 자식 인생 기대하는 게 부모죠. 그러려고 우리가 키우는 거잖아요.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혜택 받고 더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 네. 그게 부모의 기대잖아요. 그게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저는 지혜를 키워라. 네. 부모가. 그러니까 지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키워라. 네. 본인 마음을 컨트롤할, 잡아갈 수 있는 지혜를 키워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저도 이제 한번 뭐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은 되게 다들 정말 걱정을 많이 해요. 또 저는 이제 지혜 대신 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교육 철학, 뭐 육아 철학, 철학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또 저도 똑같이 아이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철학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가 좀 일맥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우리 정말 김하연 작가님은 너무나도 좀 닮고 싶은 부모상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통쾌하다. 정말 통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좀 많은 분들이 이 네. 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제가 작가님을 보니까 작가님은 정말 좀 권위 있는 부모가 아닐까. 네. 아이에게 정말 존중과 존경을 표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또 네. 딱 가지셨는데 권위 있는 부모가 되는 것 정말 네. 딱 이거는 있으면 권위 있는 부모다라고 딱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권력과 권위를 조금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힘이고요. 네. 권위는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네. 알려진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듣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듣느냐.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을 권위 있게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의 네. 말을 그렇죠. 이렇게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존경하시나요? 마음을 끄는 사람? 사람이 마음을 끄죠. 내 마음을 자기가 움직이죠. 말한 네. 대로 행동하고 네. 이렇게 자기가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네.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말을 듣죠. 그리고 존경스럽잖아요. 네. 대단하다. 맞아요. 그렇구나. 맞아. 근데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똑똑하고 뭐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래도 본인의 삶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존경하거나 그 말의 권위는 이미 나에게서 없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 네. 언행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꼭 훌륭하게 잘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저도 딴짓 해야지. 인생 살아보니까 딴짓 해야지. 그리고 저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 환경도 안 됐고 공부 못했어요. 그 책도 저는 유아기 때 뭐 책이 어딨어요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40 넘어서 어떻게 보면 유아 교육을 하면서 공부라는 거 이런 걸 조금 접하게 됐고 그리고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 책이란 도구가 이렇게 유용한 도구구나 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한 게 40.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도 그래요. 딸아
놀아! 괜찮아!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는 지금 막 맞아, 공부에 맞아. 빠져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엄마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삶을 살면 돼. 네 결을 따라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렇다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 기준이나 그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단 그거에 대한 지혜는 있어야죠. 네, 그거에 대한 확신, 지혜는 맞아요. 있어야죠. 그게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맞아. 그러고 맞아. 그렇게 살면서 딸아 엄마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엄마는 좋다고 생각해. 그게 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권위와 이제 더불어서 네. 그런 권위를 갖고 나서 그 부모로서 네. 이렇게 자녀한테 주고 싶은 네. 약간 뭐 선물이나 혹시 네. 이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사춘기까지 키워놓고 보니, 이거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 그렇게 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줘야 되겠다는 게 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냐면, 긍정적인 태도예요. 네, 예전에는 기본 생활 태도, 네. 인성이었다면, 지금은, 인성을 가르치려다가 긍정성을 놓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태도.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태도는 가능성이거든요. 네. 어떤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맞이해야 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왔을 때 거기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나가 다 하는 말이지만 바로 그거예요. 기본 생활 태도를 가르칠 때는 제가 불은 위험하다라고 가르쳐서 예를 들면 예, 저는 그게 맞았어요. 불은 위험해. 뭐는 위험해. 그러니까 네가 안전하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제가 접근을 했다면 긍정적인 태도에서는 불은 불이야 그냥. 위험한 용도도 있고 아주 유익한 용도도 있어. 그냥 불은 불일 뿐이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네. 긍정적 태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거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근데 부정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안 좋은 부작용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또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긍정을 보면 예, 유익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를 선물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저도 그게 잘 안 됐던 사람이라 저도 노력을 하고 예, 딸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를 물려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예.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알기 전과 알기 후 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전과 후의 삶을 표현하라고 하면 감사하기 전에는 불행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감사한 다음에는 행복해요. 그런데 제 환경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 그대로 계시고요. 제가 사는 환경 똑같고요. 뭐 경제적인 것도 저는 이제 투자 같은 걸 안 했기 때문에 뭐 물려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이렇게 몇 억이 생겼다거나 로또가 됐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해요, 환경은.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감사를 하기 전에는 늘 불행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사를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저는 제가 감사일기 썼지만 아이는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누워서 베갯머릿 이야기처럼 제가 감사한 거를 말로 해요. 오늘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뭐 우리 딸이 오늘 유치원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밥을 잘 먹고 왔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줘요. 강요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재밌거든요. 그럼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제가 할게요. 그래서 자기도 해요. 근데 저와 비슷한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를 했고, 그리고 일기를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계속 썼거든요, 딸아이가. 일기 밑에 감사일기 꼭 써라.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썼고. 근데 지금은 감사일기를 본인이 안 쓰겠다. 일기 자체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일기 쓸 때가 아니다. 중학교 2학년 시험 보면서 얘가 갑자기 압박이 왔나.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선생님도 안 해놨는데, 또 시험 성적도 잘 맞고 싶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자기한테 시간을 뺏는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하지만 엄마는 일기는 계속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선택해서 지금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입으로 늘 들려주죠. 예. 아우, 너무, 너무 고맙다. 엄마 너무 감사해. 그리고 아이한테도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와,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니?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예. 통쾌하네요. 네. 그렇게 말로 들려주고 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읽기라고 저는 말하거든요. 읽기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네. 아이가 무엇을 읽더라도 읽어서 자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독서는 어떻게 보면, 생각 절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은. 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외워서 내 생각으로 사용한다는 생각이 제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글을 쓰다 보니, 내가 이 글을, 그 사람 거를 왜 내 걸로 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쓰지? 인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인용이 아닌 다른 글에,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독서를 하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아이들도 독서를 할 때,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문해력을 키워야 되고, 독해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기대나 조건이나 이런 효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읽는 게 습관이 되면 뭐든지 보고 읽어야 돼요. 읽고 자기 생각을 한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예전에 독서라고 했을 때는, 독서는 보이는 것만 본다. 독서는. 근데 읽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본다. 통찰력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자기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서 자기 것을 생산할 수 있다면 된다. 네. 그러면 통찰력이 키워진다. 네. 그리고 자기 생활을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읽기라고 하고요. 읽기 습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 보면 읽어버리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영화를 봐도 읽어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읽어야 돼요. 맞아. 자기 감정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도 내야 되죠. 이해하고 독해해야죠. 네, 하면서 거기에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을 봐도 읽어야 돼요. 상황을 봐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 게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읽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이 아이는 세상 모든 것이 공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을 얼마 전에 와서 그래요. 엄마, 대추 하나리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 정말 대추 하나? 뭐 그거 왜 그랬더니 국어 시간에 배웠대. 드디어 글씨를 배웠대요. 근데 너 그건 어떻게 알았니? 도서관 계단 위에 쓰여 있었대요. 장석주 시인의 그 시가. 그리고 어느 날은 와서 엄마, 너무 화장실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의미로 그거를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그런 시 같은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왔더라고요. 외워와서 엄마 이 시를 줄줄줄 하면서 엄마 이거는 학교 폭력이 잘못된 개념이잖아요. 이게 왜 친구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도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폭력에 대해서 친구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뭐 아이가 그냥 힘들다고만 하면 폭력이냐, 그냥 아이가 힘들다고 하면 폭력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우리의 그냥 개념을 형성한 거죠. 서로의 생각을. 모든 것이 공부잖아요. 네, 그래서 읽기 습관이 참 중요하다. 산에 가도 좋은 글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읽어내는 통찰력이 그 아이 또래보다는 있어요. 정말 지혜를 막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 세 가지를 꼭 물려주고 싶습니다. 야, 이렇게 통찰력이 뛰어나시다. 정말 작가님, 이제 정말 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 갖춰야 될 역량을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 역량에 대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모님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인공지능이 세상을 이끌어 가는데 그럼 우리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런 염려가 많으신 거죠. 이게 무섭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 내 아이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되냐. 저도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도 지금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저도 키오스 한참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시대에 삶이 편리해지지만 내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네.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도 그거에 대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강의도 엄청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영양들이 저가 아닌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들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아요, 그쵸? 뭐 문해력이다, 통찰력이다, 융합력이다, 창의력이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저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영양이 인공지능 시대에만 필요한 영양이었던가. 그쵸? 네.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필요한 영양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많은 영양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다 영양을 갖출 수 있느냐. 인간이 그 영양을 다 갖출 수 있느냐. 네. 자기 영양이 있잖아요. 자기 영양. 네. 우리는 자기 영양 안에서만 살아가면 되거든요. 네. 그 하나만 키우기에도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어요. 네. 그런데 그 많은 영양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네. 그리고 맞물려서 그래요. 내 아이가 정말 문과적인 그 기질이 있어요. 그걸 너무 좋아해요.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이 아이들이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한다고 이 아이를 자꾸 이과적인 그거를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건 좋은데 끌고 나가면 걔 정신이 멀쩡하냐는 거죠. 네, 그냥 억지로. 아이의 결대로, 그쵸? 문과적인. 그러니까 성향이 다양하잖아. 아이가 개인적이잖아요. 네. 그 성향에 맞게 자기를 키워 나가는 아이는 어떤 시대가 와도 자기 삶을 살잖아요. 네,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줘야 된다. 자기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상실을 두려워해야 한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지 말고 자기 상실을 회복하는 그런 걸 준비해야 된다. 네. 자기로 살게 해둬라. 그건 부모 자신도 마찬가지겠어요. 네, 맞아요. 네.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 네. 네,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네. 개인적으로 욕심을 또 우리 학교에 모셔서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네. 저의 목표와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와. 네. 기생충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야. 목표가 없는 게 목표야. 네. 저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방향은 있습니다. 방향은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냐면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충실히 살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언젠가는 다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목적으로 해둔 방향은 저 잘 키우자. 저를 제가 잘 키워서 더불어 제가 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때 아이도 잘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정이 잘 성장하지 않나. 제가 저를 잘 키워서 제 가정을 이렇게 잘 키워두면 그게 애국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제 삶을 주변에서 보잖아요. 네. 그럼 그들도 그렇게 저를 따라서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목적지에 가는 것이 제 목표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하루만 살아요. 하루살이처럼. 오늘 충실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쓰리고에서 포고로 한 고가 넘었어요. 쓰리고는 뭐였냐면 읽고 쓰고 걷고. 그래서 매일 읽고 저는 매일 쓰고 매일 걷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저에게 네가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니? 네가 해야 될 게 무엇이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마음이 어떠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걸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저와 만나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저와 대화만 하면 저만큼밖에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성인들, 현인들의 지혜를 지혜와 대화하는 시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씁니다. 그래서 쓰리고 읽고 쓰고 걷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천을 한 거죠. 실천을 하면서 이제
하나가 더 넣어서 포고인데 나누고예요. 오. 네. 제가 물론 이제 뭐 글이나 강의나 이런 걸로 삶을 나누긴 하지만 네. 조금 더 직접적인 물질적인 것도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강의를 하면서 청소년 자립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네.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네. 아이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교육은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학비를 조금 지원하고 싶다. 예. 학비를 지원하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겠다는 아이들은. 네. 그래서 청소년 자립하는 아이들, 그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없어서 공부를 포기해야만 되는 아이들에게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나누자. 그래서 작년부터 실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생일에 제가 그러니까 정기 기부를 나에게 선물을 했어요. 네, 와. 나에게 정기 기부를 하자. 이렇게 선물을 해서 제 생일, 딸 생일, 남편 생일에 정기적으로 제가 그냥 나갈 수 있을 만큼 많이도 아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제 생일이라 10,000원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해마다 10,000원씩 생일에 이렇게 와. 올려갈 생각이에요. 너무 그리고 멋지네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 수입의 10%, 지금 현재는 10% 기부하자 해서 작년에 대단해요. 제 수입의 10% 딱 10%를 큰맘 먹고, 정말 저는 큰 맘을 먹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하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어야 되겠다. 맞아. 더 하자. 네, 더 하자. 내년에는 2024년 연말에는 더 많이 벌어.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하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생겼다. 돈 벌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고가 추가가 됐어요. 이제 나누고는 걸음마식이에요. 그래서 야. 저는 포고의 삶을 야. 미래에 사는 게 아니라 포고의 삶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살자입니다. 오늘 충실히 포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오늘도 실천하고 왔어요. 야. 그래요? 네, 또 새벽에 생일까지. 일어나서 네, 읽고 쓰고 다 하고 왔어요. 이야. 읽고 쓰고 걷고까지. 우와, 걷고까지. 걷고까지 하셨어요? 걷고까지. 걷고까지. 이야. 네, 계단하고 산에 또 갔다가.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나누고까지 야. 지금 다 실천하는 우리 부모 말하기 연습의 김하영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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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